마을 공동체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마을 공동체란 주민들이 모여 자신들이 속해 있는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하는 마을 단위의 조직을 말하는데요. 한국의 큰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와 주민 간의 갈등, 지역 내 문제로 인해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이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사는 삭막한 요즘, 마을 공동체의 가치는 더욱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나울통의 진행을 맡은 조강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설가 이태인입니다. 지난 4월 5일 경제진흥원 마을기업지원단에서 행정안전부 선정 마을기업 현판을 설치하며 마을의 성장과 사랑방 역할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안부에 선정된 마을기업 외에도 우리 곁에 있는 마을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박가령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장과 울산에서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남미숙 대표와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처음에 카메라를 드니까 손이 떨리더라고요. 우리가 녹음을 잘 할 수 있을까? 처음엔 좀 걱정되더라고요. 나이도 직업도 모두 다르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카메라와 마이크를 잡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방송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기뻐요.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울림을 담고 있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은 우리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 캠페인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함께합니다. 박가령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센터장님, 그리고 마을공동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남미숙 대표님, 시사팩토리 100.3과 나울통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미숙 대표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공동체 공간 목고지 대표이자 마을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남미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울산경제진흥원에서 마을기업지원단과 울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가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센터 센터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는 지역의 공동체들이 주민 공동체들이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살기 좋은 마을, 그다음에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울산시에서 2018년에 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4년 차에 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 운영을 하셨네요. 아, 올해인가요? 네, 4년이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남미숙 대표님께서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공간 목고지라는 그 단체를 맡고 있는데요. 공간 목고지라는 것은 목고지는 그 잔치라는 뜻입니다. 순수의 잔치, 우리말로. 네. 예.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늘 잔치 같은 마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해서 공간 목고지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지금은 또 마을 활동가로도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고지라는 말이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 혹시 이게 순 우리말인가요? 네, 네, 순수 우리말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잔치.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잔치 같은 기분으로 좀 함께 인터뷰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미숙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인상 깊은 사례가 있다면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계기는 어쩌면 여기 옆에 계시는 박가령 대표 센터장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되었는 것 같고요. 그러셨군요. 네. 예. 그리고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작년 2019년도에 네. 아빠와 함께하는 그 토요일엔 뭐 할까라는 그 주제로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아빠와 아이만 온 것이 아니고 3대가 같이 와서 그 체험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네. 또 처음 이제 제가 마을 공동체 시작하면서 문화예술 쪽으로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매월 작은 음악회를 한 것이 굉장히 인상에 남습니다. 네. 옆에 계신 박가령 센터장님과 좀 인연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초기에 그러면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그 사업에 참여하셔서 그럼 운영을 하시게 된 건지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네. 제가 이제 그
그 문화예술 쪽의 단체를 맡고 있었는데요. 네네. 처음에 이제 그 우리 박가령 센터장님이 맡으시면서 그 로비의 엄마캐를 시작했어요. 네. 예, 그때 아마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그 작은 엄마캐를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작은 엄마캐를 한 것 같아요. 네네. 예. 굉장히 좀 인상 깊을 것 같은데 박가람 센터장님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제가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한 거니까. 근데 네. 사실 저는 시민들이 어떻게 이제 주도적으로 네. 시민은 대상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직업군도 그렇고 네. 연령층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다양하게 같이 이런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시출자 출연 기간 이런 네. 딱딱한 느낌에 드는 행정에서 네. 어떻게 시민들이 같이 녹아들 수 있을까 그거를 늘 고민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경제진흥원 1층이 한 80평 정도 로비가 비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공간 지금 현재의 공간을 사실 제가 기획하고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시설을 직접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하면서 무대를 만들어서 그 무대에 시민들을 끌어들인 일을 한 거예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네. 그 직장인들 동호회 이런 네. 거, 그다음에 네. 지역에 있는 예술가, 그다음에 네. 우리 남민숙 대표님처럼 그런 분들 이래서 매마수라고 해서 마지막 주 수요일 점심 시간에 매마수. 공연도 하고, 네네.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예술가들이 참여해서 전시도 하고 이런 네. 기획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나온 김에 이제 울산에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짧아서 제가 네. 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네. 일단 저희 센터는 일단 시에서 조례에 의한 기관 위탁 운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네. 울산시는 2018년도 4월에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네. 전국 대비 굉장히 늦은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네. 울산이라는 곳이 직업을 찾아서 모인 곳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공동체성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이 많았는데 네. 이제 제가 마을 기업을 한 10년 넘게 이렇게 육성을 하면서 사실 가장 힘든 게 그 공동체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센터를 제가 위탁 운영을 받아오면서 8개 분야에 2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업을 일일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렇겠네요. 일단 네. 시민 대상 저희가 이제 가장 좀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거는 거가 이 마을 활동가 육성하고 그다음에 마을 계획단 운영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사업을 좀 운영하시면서 이제 남미숙 대표님 같은 사례도 있겠지만 혹시 저희가 좀 청년 방송이다 보니까 혹시 좀 사례가 좀 기억에 남는 마을 이런 우수 마을 공동체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많죠. 네. 많은데 딱 생각나는 단체가 있다면 짧게 그게 좀, 네. 그게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활성화 쪽으로도 많고요. 그거 이제 마을 계획단이나 이런 운영을 한 데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을 기업 쪽으로도 그게 주민 5명 이상이 같이 하는 공동체 사업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마을 기업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지금 그 라온 필하모닉이라고 해서 라온 필하모닉. 예, 예. 네네. 그러니까 필하모닉이 그러니까 청년 공동체예요. 네네. 예, 그래서 문화예술, 그러니까 전공자들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로서 돈벌이가 될 수 있다. 네. 뭔가 본인 전공을 계속 살려서 이 정부의 사업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런 네. 사례를 만들어서 예전에 그 행정안전부 김부겸 그 장관께서도 다녀가신 네. 예, 그런 곳이 천상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라온필 하모닉은 울주군 이제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네. 또 연결이 그렇습니다. 되는. 네, 네. 지금 함께 하고 네. 계신 대표님이 이제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실제로 네. 좋은 사례더라고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네. 바로 질문으로 바로 보도록 이어가시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가령 센터장께서 지원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마을 공동체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 이제 공동체를 이제 집행을 하시는 입장으로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할까요? 대답을? 네네네. 네, 남미수 대표님께. 죄송합니다. 네네. 네. 지원이 뭐가 필요하냐고 물으셨죠. 네네네. 네, 지원이야 뭐 이제 다 이게 달라요. 이 지원의 범위가 다 달라서 네. 나름대로 뭐 이제 너무 이제 센터에서 직원들이나 센터장님께서 뭐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정말 잘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네. 저희들은 좀 서류 서류. 네,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네.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늘 이제 고민 중에 하나가 그렇고요. 네. 또 이제 저희들을 이제 도와주시는 그 직원분께도 늘 하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서류라고 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정산 서류 이런 걸 말씀하시는 예, 거죠? 시작해서 네. 기획에서부터 정산까지. 뭐 기획 예. 제안서, 뭐 예, 각종 그렇죠. 정산 서류부터 이렇게 네네. 행정 처리하는 서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가람 센터장님께 들어보시면 뭐 좀 네, 동의하시나요? 그런 부분이 좀 힘들어하시는지 주변에서도. 네. 네. 아무리 쉽게 이렇게 다가가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도제 교육까지 사실은 하는데 네네. 그래도 연령층이 마을은 네네.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숙지시키기는 힘들고 네. 저희가 이제 멘토링을 붙여가지고 직접 도제식으로 찾아가는 교육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이 마을 공동체,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을 공동체 활동이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마을 기업의 성공이 이 지역에서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분 동의하십니까? 네, 남익 대표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네. 네, 박가람 센터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절반만 동의를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어서 좀 절반을 동의하셔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니까 질문을 드리면 이 마을 기업은 이 공동체성 그리고 공공성 그리고 지역성 기업성 이 네 가지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데요. 이 마을 기업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그리고 울산광역시 사회혁신 담당관이 위 마을 기업의 이 네 가지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떠세요 보시기에? 행정안전부는 사실 뭐 정책을 입안하고 네.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최고 이제 상위 기관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한 연구가 후속적으로도 계속 있고 평가도 하고 있고 거기는 대상이 사실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우리 사회혁신관 같은 경우 작년 7월에 시 조직 개편이 되면서 사실 생겨난 부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개가 20개예요. 네. 그래서 충분한 파악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모든 부분에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다 이제 뭐 예산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뭐 예산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 수요는 예전보다 훨씬 늘어났거든요. 네. 아무래도 뭐 여러 상황상 네.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어떻게 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은 사실 지원하는 입장에서 있습니다. 네. 네, 같은 한 지붕 아래에 있는 같은 가족이었네. 울산 청년정책 네트워크도 사회혁신 담당관 아래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한 지붕 아래에 있는 가족이 예산 문제로 조금 골치를 썩고 있네요. 네. 네, 네.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과 비교해보면 행안부의 마을기업 지원 규모는 조금 작은 편이기도 합니다. 마을기업이 유의미하게 성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이와 같은 한계점을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일단 마을 기업이 유의미한 성장이 있다는 거는 그게 어려움이 있다고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그게 꼭 예산하고 같이 매칭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네.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노동부가 말 그대로 부처의 이제 특성을 보면 고용과 노동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 부분을 사회적 미션을 수행을 하고 사회적인 어떤 격차를 줄이는데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할 것이다.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건비 지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인건비 지원 대상이 이제 사회적 배려층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행정은 차치하고 그 안전을 보면 그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 이웃 사촌 만들기. 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재원을 투입할 수 없으니 이런 마을 기업이라는 걸 통해서 공동체도 활성화시키고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성도 있어라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네. 사실 꼭 예산을 가지고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예. 어쨌든 뭐 성장을 꾸준히 외연을 넓혀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지금 말씀해주신 점 외에도 한계점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뭐 예를 들면은 기술 창업 같은 경우에는 뭐
주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좀 큰 폭의 지원금이 내려오잖아요. 특히 제가 작년에 했던 청년창업사관학교회 같은 경우에는 총 1억 원의 지원금이 내려오는데 반면에 마을기업은 그거의 절반의 절반도 못 미치는 지원 금액이 내려오다 보니까 뭐 앞전에 말씀해 주셨던 예산과 비슷한 맥락이기도 하지만 그런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 예산의 파이가 커진다면 그래도 조금 더 유의미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한번 그런 의견도 여쭤보고 싶고요. 그 외에도 한번 한계점을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린 점 외에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 창업 부분이나 안 그러면 이제 뭔가 자본재가 많이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도 끝없이 이제 새로운 신규 사업을 마을기업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작년부터 우리가 모두의 마을기업이라는 정책 사업이 나왔습니다. 네. 거기가 전국에 5개가 선정을 하는데 한 1,600개의 마을기업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네. 그런데 울산은 53개의 마을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전국 5개 뽑는데 울산이 하나가 들어갔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 정책 사업이 나오면 그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 기업의 어떤 파이나 그런 걸 분석을 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저희 마을기업 지원단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중기벤처부의 사회적 경제 성장 사업을 저희가 또 한 팀이 받았고요. 근데 그게 예산이 1억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대충 이렇게 한계점 극복에 대한 방안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솔직히 마을기업 단위에서 이런 서류 작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낯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거를 지원 체계에서 해주시고 계시고 있다는 답변이 저는 굉장히 네. 유효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마을 기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게 상법상 주식회사나 협동조합인 경우에 지원을 해서 사실 인증 제도잖아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 남익 대표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서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좀 많이 겪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없으십니까? 고민 많죠. 네네. 왜냐하면 저희 지원 기관에 그러니까 이 업무가 너무 과중이 돼요. 사실은 그걸 네네. 다 받으려야 되니까. 네네. 근데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서류가 엉망으로 올라가면 선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저희 미션은 발굴하는 의미의 미션도 한 50%는 차지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안 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단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네. 예, 엄청 하고 있습니다. 도제식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럼 남미스 대표님께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 공동체 운영, 이 나아가 마을 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이 울산광역시나 아니면 옆에 계신 이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센터장님께 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마을 공동체는 제가 이제 그 운영을 해봤어. 알겠지만 마을 기업은 아직 해보진 않았어요. 네. 하지만 그 마을 기업에 대한 것도 관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관심은 많은데 그 마을 기업을 하려고 하면 우선은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첫째는 이제 좀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그 마을 기업이라고 하면 마을 공동체와 다르게 다양한 어떤 뭐 일단은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도 그리고 또 우리 그 마을 사람들의 그 어떤 성격에 맞는 그런 걸 찾는 것도 첫 번째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뜻 네. 마을 기업을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사실 뭘 도모하려면 마음 맞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나울통은 마음 맞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제가 좀 자랑 좀 하면 되게 좋은데 남윤수 대표님께서도 마을 기업으로 이렇게 육성 그리고 점프를 위해서 또 좋은 또 사람들을 만나기를 제가 만나실 것 같습니다. 목고지라는 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네, 찾고 하시는 거 있습니다. 보면 네.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네, 혹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마을 네. 기업에 대해 이제 네. 생각이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네. 끝나는 멘트에 메일이 나갈 겁니다. 거기로 네. 메일을 주시면은 저희가 연결시키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칭 사업까지도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센터장께서는 우리 생각하시기에 울산형 마을 공동체와 마을 기업이 성공적으로 육성되기 위해서 울산시와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향후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 뭐 물론 아까 말씀해 주신 도제식 교육도 있겠지만 그 외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사견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제가 이제 마을 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한 10년 넘는 세월을 이제 이 일에 몰두를 했고요. 네.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센터도 지금 4년 차에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센터가 2018년에 생겨서 그때부터 한 거지 마을 기업 자체가 원래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영리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 개인적인 역할은 그 전에도 했다고 보고요. 네.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런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하는 건 하나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공동체적인 마인드, 공동체적인 어떤 그 배려, 그다음에 역지사지하는 그런 이제 합리적인 어떤 철학적인 그런 사회 인식 이런 것이 두터워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그것이 다 인문학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거를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뭔가를 기획을 하고 연구를 하고 녹여내고 하는 것들이 있으려면 사실 지금 이렇게 경제진흥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진흥원 직원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 활성화가 되려면 전문 기구가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 틀 안에 이 풀뿌리, 우리 풀뿌리 시민 운동을 하잖아요. 네, 풀뿌리 민주주의 많이 네네. 말씀하고 그러니까 있죠. 풀뿌리 그런 시민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주민의, 그러니까 시민의 풀뿌리들이 집적화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네.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을 공동체와 마을 기업이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 남믹스 대표님부터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잘 살기 이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슴에 닿는 굉장히 또 명언을 날려주셨습니다. 네, 저는 마을 공동체는 우리 생활 양식이다. 생활 양식이다. 두 분 다 오늘 멘트를 굉장히 좀 준비를 해오셨나 봐요. 와. 네, 가슴에 닿는 또 아주 좋은 말씀 남겨주시면서 이렇게 좀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나올통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김뮤지엄의 노래 동네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창수 엔지니어, 음악의 길기판, 진행의 조강래, 이태인, 취재의 최가영, 개윤아, 구성의 엄유미, 책임의 김성광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모두라고 말하면 다들 안녕이라고 외쳐주세요. 모두 안녕!